할머니 같은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옷이 아닙니다. 다른 매장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벽 5시 한정혜가 눈을 뜹니다. 71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녀. 베이지색 재킷과 검정 바지, 편한 단화 마이너스 언제나 변함없는 소박한 차림입니다. 정혜백화점을 맨손으로 일군 창업주이자 현재 대주주. 하지만 5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철저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죠. 아무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 평범한 할머니가 백화점 제국의 실제 주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잖아요. 좀 더 예쁜 옷 입으시면 안 돼요? 14살 손녀 수진이 최신 브랜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가장 트렌디한 패션 리더인 소녀. 한정혜는 최근 백화점이 특정 고객만 우대한다는 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자신이 세운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는 이념이 지켜지고 있을까? 오늘 할머니랑 백화점 가자. 내 옷 좀 사주고 싶구나.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매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한정혜. 이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한정혜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죠. 7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한정혜의 하루는 늘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거실로 나와 간단한 체조를 마친 뒤 한정혜는 옷장 앞에 섭니다. 베이지색 재킷, 검정색 바지, 발이 편한 단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옷차림이지만 한정혜에게는 이것이 가장 편안한 일상복입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잖아요. 좀 더 예쁜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손녀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14살 수진은 요즘 한창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나이죠. 학교에서도 늘 가장 트렌디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옷이 제일 편해. 할머니는 이런 게 좋단다. 한정혜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수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죠.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한정혜가 수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할머니랑 백화점 가자. 내 옷 좀 사주고 싶구나. 아, 할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립니다. 사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생일날 할머니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오자. 금방 끝날 거야. 한정혜의 눈빛에 기대가 어려 있습니다.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죠.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수진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정혜는 그런 손녀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정혜와 수진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소박한 차림의 노인과 세련된 옷차림의 10대 소녀. 이 극명한 대비가 곧 있을 일의 전조가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백화점 정문 앞에 도착한 한정혜와 수진.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진은 익숙한 듯 먼저 걸어 들어가고 한정혜는 조용히 뒤를 따릅니다. 할머니, 여기 새로 생긴 브랜드 매장이에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래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한정혜를 이끕니다. 매장 입구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네킹들이 줄지어 서 있죠.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의 옷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특히 한정혜의 수수한 차림새를 훑어보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죠. 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수진이 밝게 대답하죠. 제 옷 좀 보려고요. 할머니가 사주신대요. 직원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정혜를 훑어봅니다. 베이지색 재킷, 낡은 단화,
수수한 헤어스타일.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저희 매장 옷들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요. 다른 층에 더 적당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난생 처음 이런 무시를 당해보는 거죠. 하지만 한정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볼게요. 수진이 날카롭게 대답하고 한정혜의 팔을 잡아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따라다니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할머니가 저런 데서 뭘 사겠어. 손녀한테 체면치레하려는 거겠지. 그때 점장이 나타납니다. 이름표에는 점장 윤도아라고 적혀 있죠. 무슨 일이신가요? 윤도아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윤도아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증을 보여주시겠어요? 한정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할머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겁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회원증이 없으시면 매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윤도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정혜와 수진을 바라보죠. 수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냥 옷 좀 보러 온 것뿐인데. 수진이 소리치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하지만 윤도아는 오히려 더 거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곳이죠. 순간 한정혜가 입을 엽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특별한 분들이라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윤도아가 비웃듯 대답합니다. 당연히 경제력이겠죠. 저희 매장 옷 한 벌이 수백만 원을 허가합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한정혜의 눈빛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듯 윤도아를 바라보죠. 그럼 저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한정혜는 움직이지 않죠. 수진아, 괜찮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한정혜가 손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습니다. 저 옷 가격표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지. 괜히 시간 낭비만 시키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더욱 미워집니다. 한정혜는 마지막으로 윤도아를 바라봅니다. 오늘 일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한정혜는 수진과 함께 매장을 나섭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죠. 하지만 한정혜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차분한 표정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참으세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는데도. 한정혜는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하죠.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던 것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입니다. 한정혜는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습니다. 수진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란다. 오늘 일을 통해 내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구나. 차에 올라타자 수진은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한정혜는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누구신지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한정혜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야. 오늘은 내가 많이 놀랐을 테니 집에 가서 쉬자꾸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계속해서 오늘 일을 떠올립니다. 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점장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디던 할머니의 모습까지. 왜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늦은 저녁 한정혜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한정혜가 백화점 개점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정혜백화점 창립자 한정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지. 한정혜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내일 임원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정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들이 떠오르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백화점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기 임원회의가 있는 날이지만 갑작스런 소집 연락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입니다. 대주주님이 직접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지? 벌써 몇 년째 회의에 안 나오셨잖아. 갑자기 왜? 임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죠.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한정혜가 들어섭니다. 그 뒤로 수진이 따라오죠.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제히 일어납니다. 회장님, 한정혜는 말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서서 임원들을 둘러봅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긴장감이 흐르죠. 어제 저는 제 손녀와 함께 우리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한정혜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원칙이 무너진 현장을 목격했지요. 한마디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한정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창립 이념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이념은 사라지고 오만과 편견만 남았더군요. 영업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혹시 어느 매장에서 명품관 A 매장입니다. 점장 이름은 윤도하였죠. 그 이름이 나오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윤도하는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본사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언제부터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직원들이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정혜의 시선이 인사 담당 이사를 향합니다. 오늘부로 윤도하 점장을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매장의 모든 직원들을 재교육 대상으로 지정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윤도하 점장은 매출 실적이 인성보다 중요합니까? 한정혜의 단호한 물음에 이사는 입을 다뭅니다. 한정혜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죄는 그 사람의 가치를 지우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서 일할 자격은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한정혜의 결정은 단호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수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의 그 조용하고 온화하던 할머니가 지금은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백화점의 운영 방침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한정혜가 말을 이어갑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하죠. 첫째, 모든 직원은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고객 응대의 기본은 존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쓸 수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둘째, 고객 차별 금지 정책을 명문화하세요. 이를 어기는 직원은 즉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셋째, 백화점 내에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를
더 많이 입점시키세요. 우리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진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듭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하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정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통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 공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착한 가격 매장도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정혜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수진이가 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획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정말요? 제가요? 그럼요. 젊은 세대의 신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화점이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정혜와 수진은 다시 백화점을 찾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직원들은 이미 한정혜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윤도아는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혜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나요?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한정혜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실패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지 마세요. 몇 개월 후 정혜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정문 옆에는 휠체어 전용 입구가 생겼고 건물 2층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키즈존이 마련됐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수진이 직접 기획한 이 공간에는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매장, 중고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코너,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되었죠. 재개장 날 한정혜와 수진은 나란히 백화점을 둘러봅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정성껏 안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회장님, 수진 양,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활기차게 인사합니다. 바로 그날 한정혜를 무시했던 직원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육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답니다. 한정혜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백화점 곳곳을 둘러보던 수진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네요. 그래, 내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단다. 저도 앞으로 할머니처럼 살래요. 자랑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한정혜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의 경험은 14살 소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자신의 부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는 거지. 진짜 품격은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저녁 무렵 할머니와 손녀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죠. 할머니, 부자가 된다는 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네요. 맞아. 부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의 책임이란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늘 검소하게 사시는 거군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권력이 아니야. 한 사람의 진심이면 충분하단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혜백화점은 업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백화점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날은 수진이 기획한 나눔 바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백화점 광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죠. 한정혜는 수진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봅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우리 백화점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대요. 수진이 가리킨 곳에는 윤도아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해고 후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특별 강연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돈과 명품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고 깨달았죠.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요. 윤도아의 강연을 듣던 한정혜가 잔잔히 미소 짓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한 노부부가 한정혜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같은 서민도 백화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백화점은 원래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수진이 할머니 곁에서 행사 진행을 돕는 모습을 보며 한정혜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손녀는 이제 단순히 트렌디한 옷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었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다음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프로젝트인데?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그램이요. 우리 백화점이 진짜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들도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정혜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행복한 미소였죠.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진아. 저녁 노을이 백화점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한정혜와 수진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1년 전 그날의 아픈 기억은 이제 값진 교훈으로 바뀌어 있었죠. 세상은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해 변화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 자신의 특권을 나누려는 의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한정혜가 수진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거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겹쳐집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획실장 얼굴도 못 알아봐? 새벽 5시 아직 별빛이 사라지지 않은 마포구의 고층 빌딩 앞 흰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노인이 정문 앞에 섭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허리는 여전히 꼿꼿합니다. 75살 이만호, 네이비색 경비복이 그의 단단한 체구를 감싸고 있지만 어깨선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듯합니다. 한때는 명품 양복을 즐겨 입던 그였지만 지금은 낡은 구두와 손때 묻은 경비 모자가 전부입니다. 깊은 갈색 눈동자는 지나가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40년 전 이 땅에 첫 삽을 뜨던 날의 설렘이 아직도 살아있죠. 허름한 사무실에서 밤새 도면을 그리며 우리가 만들 회사는 사람이 먼저야라고 외치던 젊은 날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넥스탑 솔루션 공동 창업자였던 이만호는 10년 전 직원 100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지분을 내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경비복을 입고 돌아왔죠. 왜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문 앞에서 경비원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그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무심한 발걸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죠. 이만호의 가슴속에는 작은 아픔이 자리합니다. 자신이 키운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사람보다 숫자가, 인사보다 효율이 우선시되는 이곳을 보며 그는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꿈꾸던 회사는 이런 모습이었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미소로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언젠가는 이 차가운 빌딩의 따뜻한 온기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자신이 심은 씨앗이 다시 꽃 피울 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만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마포구의 한 고층 빌딩 앞,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넥스탑 솔루션 로고가 어둠을 가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고 있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죠. 75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를 유지한 채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 이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첫 출근하는 직원에게 건네는 인사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지나치는 젊은 직원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죠. 이만호는 묵묵히 다음 사람에게도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8시가 가까워질수록 출입문은 분주해집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이만호는 매번 같은 인사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까딱이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지나갑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빌딩의 기둥처럼 있어도 없는 듯한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조명 좀 밝게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새로 부임한 기획실장 오재빈이었죠. 40대 중반의 그는 성큼성큼 걸어오며 주변을 살핍니다. 이만호가 인사를 건네자 오재빈은 잠시 멈춰섭니다. 경비원 아저씨, 나 모르세요? 어제부터 기획실장으로 온 오재빈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얼굴 좀 익혀두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오재빈은 코웃음을 치며 빌딩 안으로 사라집니다. 이만호는 변함없이 다음 출근자를 맞이합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그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기획실 회의실에서는 원래 회의가 한창입니다. 오재빈 실장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효율성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외주 인력 부분에서 많은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오재빈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하더니 정문 앞에 이만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경비 인력 같은 경우 젊고 활력 있는 인재로 교체하면 회사 이미지도 개선되고 보안도 강화될 겁니다. 나이 든 경비원이 과연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인사팀의 신입사원 강윤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어야 했죠. 점심시간, 윤서는 구내식당으로 향하다 문득 이만호를 바라봅니다. 그는 도시락을 꺼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갑니다. 아저씨, 혼자 드시네요. 구내식당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게 더 편해서요. 이만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만호는 회사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창립 초기에 열정적이던 시절 직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던 때의 이야기들. 그때는 다들 꿈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죠. 오후가 되자 기획실에서는 외주 인력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회람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비 인력이었습니다. 윤서는 문서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윤서는 이만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회사에 오래 계셨나요? 이만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대답합니다. 네, 꽤 오래됐습니다. 이 빌딩이 생기기 전부터요.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립니다. 이만호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지만 오늘은 우산을 준비해 왔죠. 출근하는 직원들 중 우산을 못 챙긴 이들에게 조용히 회사 비치용 우산을 건넵니다. 우산 가져가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대부분은 고맙다는 인사 없이 급하게 받아들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강윤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받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당연한 일이죠. 윤서는 이만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호감을 느낍니다. 퇴근 후 그녀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서 이만호에게 건넵니다. 오늘 아침에 우산 덕분에 안 젖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만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봅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좋아서요. 윤서는 이만호의 대답에서 묘한 애정을 느낍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회사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죠. 한편 기획실에서는 오재빈 실장이 경비 인력 교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보안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낡은 시스템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발전이 없어요. 그의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만호 아저씨가 해고되면 어디로 가실까? 그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윤서는 회사 인트라넷에서 이만호의 인사 기록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만호의 입사일이 무려 40년 전이었고 초기 직급란에는 공동 창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윤서의 눈이 커집니다. 경비원 이만호가 회사의 공동 창업자라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윤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이만호를 기다렸죠.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나타난 이만호는 윤서를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 혹시 이 회사 창립 멤버셨나요? 이만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사팀 선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김 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 양반 참 사연이 많은 분이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10년 전에 큰일이 있었다고만 들었어. 점심시간 윤서는 다시 이만호를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이만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회사를 꿈꿨습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둘이서요. 그때는 여기가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이만호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합니다. 처음엔 직원이 5명 뿐이었어요. 밤새 일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회사니까요. 그런데 왜 경비원이 되신 거예요? 이만호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많은 게 변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더군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물러났죠. 하지만 이 회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담긴 곳이니까요. 그때 옥상 문이 벌컥 열립니다. 오재빈 실장이 들어오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강 사원, 근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경비원이 왜 직원 구역에 있어? 윤서가 당황하며 일어서려 하자 이만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잠시 쉬러 올라왔습니다. 윤서 씨는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오재빈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새로운 보안업체가 오니까요. 오재빈의 말에 윤서는 더욱 다급해집니다. 이만호가 해고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장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비서실 앞에서 막히자 윤서는 인사팀 명목으로 긴급 보고가 있다고 둘러댑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그녀를 만나 주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회장 박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윤서를 맞이합니다. 인사팀 신입이군요.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 혹시 이만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순간 박준호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만호 형,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됐죠? 윤서는 경비원 이만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사 기록에서 발견한 공동 창업자라는 사실도 함께요.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만호 형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는 급히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정문 앞에서 묵묵히 서 있는 이만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10년 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압박을 가했고 이사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죠. 만호 형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모두 내놓고 물러났습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만호가 직원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니.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설마 우리 회사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을 줄은. 박준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창립 40주년 기념식 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오재빈 실장을 호출합니다. 한편 정문 앞에 이만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준호가 직접 정문으로 내려옵니다. 이만호를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형,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이만호는 담담하게 미소 짓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었어. 내가 만든 회사가 어떻게 자라는지. 회장실에서 오재빈 실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박준호 회장이 직접 경비 교체 계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회장님, 이미 새 보안업체와 계약 직전입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오 실장, 회사의 가치는 숫자로만 매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회사의 품격이죠.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전합니다. 이번 기념식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뿌리를 소개하려고 해요. 며칠 후 회사 곳곳에 기념식 포스터가 붙습니다. 넥스탑 솔루션 창립 40주년 마이너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며.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비 과정을 지켜봅니다. 윤서는 이만호에게 기념식 소식을 전하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담담합니다. 회장님이 오셨었죠. 하지만 난 경비원으로 남고 싶어요. 이게 내 자리니까요. 하지만 박준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만호를 설득하기 위해 매일 정문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형, 우리가 꿈꾸던 회사 기억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기념식이 임박하자 오재빈은 초조해집니다. 자신이 준비한 미래 비전 프레젠테이션이 주요 순서에서 빠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회장이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특별 순서가 있다는 소문도 돕니다. 드디어 기념식 날 아침, 이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오늘따라 직원들의 인사가 더 정중하게 느껴집니다. 몇몇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윤서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아저씨, 오늘 꼭 기념식장에 오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만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요. 문 앞에서 지켜보는 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찹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가 준비되고 오재빈 실장은 여전히 자신이 주요 발표자일 거라 믿으며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죠. 사회자가 개회를 알리고 박준호 회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의 40번째 생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보다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요. 스크린에는 옛날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그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이만호였습니다. 이분이 우리 회사의 진짜 창업자입니다. 저보다 먼저 이 회사를 꿈꾸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사람이죠.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오재빈의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10년 전 이분은 직원 100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셨죠. 바로 지금 정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이만호 회장님입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충격에 빠진 얼굴들, 특히 오재빈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만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준호의 외침에도 무대는 비어 있습니다. 잠시 후 윤서가 달려들어와 속삭입니다. 이만호 회장님이 오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여전히 정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박준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분다운 선택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모두 정문으로 가시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그들은 대강당을 나와 정문으로 향합니다. 앞장선 박준호와 뒤처진 오재빈, 그 사이에 윤서가 있었습니다. 정문 앞 이만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도 담담한 표정입니다. 박준호가 다가가 깊이 인사합니다. 형, 이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입니다.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였죠. 이만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정문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이만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마이크도 없이. 하지만 모두가 숨죽여 듣는 그 순간이었죠.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저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약속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잊어갔죠. 저도 여러분도요. 오재빈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만호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젊은 실장님, 효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박준호가 이만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형, 이제 돌아오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잖아요. 이만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인사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며칠 후 회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재빈은 보직에서 물러나 현장 경험을 쌓기로 했고 이만호는 조직문화 자문역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문 앞에 섭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울려 퍼집니다. 윤서는 이만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묵묵히 지켜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요. 이만호는 미소 짓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화려한 자리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넥스탑 솔루션 빌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그 사람, 진짜 리더 이만호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